투자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로서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국이 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습니다. 행사를 가졌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 인민복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꽤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한번 붙겠다고 표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올랐지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 말이 그고 오히려 저는 나스닥 오를 때 오히려 이 삼성전자를 때려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미국 시장 다우지수 올랐다, 나스닥 올랐다 뭐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파생 시장에서 환율과 원달러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나, 이 8만 원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극단적으로 K자 장인데 이게 더 압축되고 있다라는 걸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이 이제 그 시진핑 인민복,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저는 이런 단어들을 이런 빅데이터를 딱 수집하면서 느낌이 여기가 이제 대만을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을 홍콩화 시키겠다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이제 친중파 전략으로 강화시키거나 한 2024년이거든요. 다음 또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어떤 플랜을 짤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나라 IT나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대장 하지 마시고 아파트 3대장 건설주나 이동하십시오. 이런 전략도 여기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거기에 연결하면 테슬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테슬라 공격의 뒷 배경은 우리나라 배터리의 기본 표준 종목,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공격의 주체는 저는 아시아 헤드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롱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숏을 칩니다. 삼성전자 숏 치고 우리나라 시가 상위 종목들을 숏이 치니 그거를 막아내는 뭐 연기금이나 우리 그 자산 운용사들의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8,000조 대 200조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지금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로 그 가치 분석이나 뭐 삼성전자 기업 분석하지 마시고 아시아의 헤드가 돼 갖고 어느 나라는 어떤 종목을 롱을 치고 어떤 종목은 숏을 칠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이 여기에 혜택을 받을까. 그래서 약간 글로벌 정세의 그 실적이나 가치 분석보다는 수급 분석, 그러니까 아시아 헤드들이 롱숏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군사적인 파워 게임들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네. 전개되나.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이 단어들이 저는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지배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더 나은 세계 미국이 주장하는 리스토어 전략,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공장 짓는 거는 아시아 쪽의 월가는 오히려 숏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자동차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 자금이 배분되고 리밸런싱이 되나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블랙록은 지금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는 식량 위기, 기후 이런 걸로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이제 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미리 준비하십시오라고 여기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 넷제로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음식료, 나무, 먹거리, 식량 위기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 연골고리 종목을 사서 한 1년이나 3년 묻어두시면 아주 큰 수익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그림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나스닥 월봉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상승 추세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2021년부터는 이 탄력성은 좀 둔화됩니다.
옆으로 보시면 14,200부터 이제 뭔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테슬라니 애플이니 이런 거고, 그러면 이걸 치고 나간 게 이제 저는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여기서도 K자가 나옵니다. 롱숏이. 그 차이점 보시고, 그다음에 상해 종합 지수 한번 보시죠. 여기는 갇혔어요. 네, 갈까 하다 못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왜 못 가냐? 시가 상위 종목들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 하나 보시면 엔비디아. 대단하죠? 요즘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예. 이게 월봉입니다. 테슬라는 보시죠. 이게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롱 테슬라 숏 같아요. 이거는 비트코인 숏, 그리고 여기에는 또 ETF 전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글, 페이스북이 롱입니다. 그럼 미국 증시 언제 조정하냐? 이거예요.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ETF가 언제 숏 할까? 여기에 우리나라 연결된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테슬라에 연결돼 있고요. 이 종목 중에 연결된 거는 카카오나 네이버입니다. 네. 오히려 카카오나 네이버가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하고 연결된 그런 에너지로 판단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이미 월봉으로 4, 5개월 조정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비슷해요. 연결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오늘 나스닥 올랐는데 우리도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오히려 파생 시장에서 선물 기준으로 8만 435를 지지하나 붕괴하나 이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구경제나 코로나의 엑슨모빌이 월봉으로는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추세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제 70불을 지지하고 이제 90이나 100불 가는 세상이 될 건지 아니면 75불에서 막힐 건지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저는 이 SOC 관련들을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주장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엑슨모빌, 구경제, 건설, 그 미국도 이제 이제는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 갖고 풀 수는 없으니까 SOC 갖고 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경제 관련된, 미국도 구경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TSMC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조정을 받았네요. 1월달 고점 찍고 계속 누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TF 전쟁에서 이걸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SOXS ETF. 이게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 미국 서학개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제는 요거 포트의 1등이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 이거를 더 끌고 가서 이제는 메타버스 ETF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거기에 1등이 또 엔비디아입니다. 네. 여기서 잘 에너지가 순환이 되나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갇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왜 못 가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지 못해. 우리나라 못 가네요. 시가 상위 1등입니다. 네.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도 예. 텐센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뭐가 롱이나 얘네들이 링더스타이.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예. LG와 숏치고 CATL 링더스타이하고 네. 창신신 소재.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이나 이거보다 더한 거 있어요. 첨단 신사조사. 네. 우리보다 못하거든요.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수급이 들어와서 일로 롱을 쳐요. 이쪽을 키울 거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표준을 여기다 만들고 우리 거를 안 쓰면 니네들 못 들어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ETF에서 가장 좋은 게 이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건 좋네요. 40% 올랐습니다. 네. ETF 치고 제일 어마무시한 ETF.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전기차 관련된 거와 BYD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된. 그럼 BYD 그래프들 보세요. 다르죠. 너무 좋네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심천과 홍콩이.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상위 종목들 계속 누르고 이러한
특화된 전기차나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롱칠 이게 극단적인 차별화예요. 근데 K자인데 네. 여기도 8대 2예요. 8이 대부분들 안 올라가거나 빠지고 이렇게 특화된 종목들만 롱이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이 계속 이렇게 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거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요쪽을 자꾸 밀라고 그래요. 네. BBIG, 뭐 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하락에서 바이오도 지금 요새 대반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고 이제 금리 인상 세계에서는 이쪽보다는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예. 근데 많이 갔죠. 벌써 SK이노베이션 어저께 급락했죠. 여기서 그나마 살아있는 게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대상으로 설정시켜드리고 네. 다른 것들은 다 숏치자 빠져나오자. 그러면 이거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빠지니까 이게 중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으로만 길 것 같아요. 지그재그. 그러면 ETF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저는 이쪽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한 3년 동안은 시멘트, 건설, 지화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원격진료, 스마트 팩토리, 북방, 음식료. 네. 요것만 왜 자꾸 집중하라고 그러냐면 돈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외국의 전략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1등을 자꾸 저렇게 숏을 치는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그때 대안이 나오는데 그 대안 쪽에 집중하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그 가는 쪽이 더 간다 쪽에 에너지가 지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쪽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어느 쪽이요? XLI ETF. 이건 뭐죠? 산업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로 건설, 건자재, 예. 스마트시티. 그럼 여기에 1등이 허니웰.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시는 게 카터필라. 그러면 허니웰이 뭐 하는 회사인가라고 보시면 여기에 제품 포트폴리오. 이거 그러면 XLI 그래프도 보시죠. 계속 우상향 줬다 단기간에 좀 조정했어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건설주,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굴삭기 관련된 종목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직전 고점 또 해서 또 추세 상승을 또 내년도 대선 때까지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1등인 허니웰이 어떤 종목이냐. 허니웰도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눌림목 주고 이게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고 가냐. 그러면 이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종목이 1등에서 30등 사이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가. 어디 있나? 50에서 150 사이에 있어요. 네. 그쪽 에너지가 오히려 그러니까 지수는 누른다고요. 못 가고 우리는 뭔가 미국 시장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그리고 좋은 종목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지수 최고가 찍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차갑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50에서 150 종목 중에 허니웰 포트폴리오가 네. 어떤 포트폴리오냐면 이런 포트폴리오입니다. 비디오 감시 체계, 산업용 CCTV, 출입 통제 이런. 그럼 이게 다 뭐죠? 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스마트 플랫폼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트폴리오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그리고 이게 캐터필라 주가입니다. 이게 이제 건설, 건자재 쪽 이런 쪽 네. 에너지.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게 따라가는 게 건설, 시멘트, 철도 우리는 이제 또 우리나라 SOC 관련된 종목들이 이걸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하나 보시죠. 사실 많이 갔어요. 근데 더 갈 거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현대건설을 저 한전부지 질 때쯤 되면 이제 기아같이 3만 원에서 10만 원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3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에너지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중심 종목은 팍가 안 가요. 네. 그냥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냥 제가 까만 추세선을 딱 그려놨거든요. 요거 따라서 한 3년간 한번 보시죠. 오, 예. 네. 그게 이제 따라서 가는 게 또 다음이 이제 DLENC. 네. 요거는 또 러시아에 요번에 한 3,000대 수주를 계속 맞아요. 수주 펄이 막 들어올 겁니다. 정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20만 원 목표로 계속 이쪽을 이거는 또 거버넌스 게임도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건 또 북방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미사일 주권이 만든 나비효과.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로템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의 무기 수출 기업이 될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K2라든지 대우조선은 잠수함이라든지.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는 한국 항공우주는 빼요.
비행기는 왜요? 팔기 힘들 거예요. 요게 또 묘합니다. 사실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즘 뭐 수주와 관련해서도 뭐 뭔가 노이즈가 중국이나 있어요. 미국이나 딴지를 걸 것 같아요. 대신 미국이 미사일 주권 허용하면 이제 육상에 관련된 인도나 뭔가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미국도 거기에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이쪽에서 혼대 로템이 이제 K2나 자주포나 전차나 이런 것들은 수주를 조 단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에는 또 수소경제 트램에 또 정의선 회장의 또 수소 충전 SOC 플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4만 원대 쌍봉 치고 눌림목이죠. 이제 요거에 다시 또 치고 나가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주지 않나. 그리고 또 아까 허니엘 이게 네. 사업 포트폴리오 이게 이런 것들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벌써 가고 좋네요. 있어요. 이런 네. 것들. 이쪽에 이제 앞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중소형주 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지수 접근보다는 이렇게 종목을 압축해서 우상향의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특화시키는 장이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부터 30등 종목. 제가 연초부터 주장해요. 1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가 1등부터 30등 이제 할 게 없다. 오히려 가성비 없다. 작년 12월 1월 때는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시간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그것도 할 게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도 지그재그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은 이렇게 뭔가 분석보다는 아시아권의 수급을 조절하는 월가들의 뱅가드나 이런 블랙록들이 이런 전략을 계속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한 3년을 지속시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큰일 납니다. 지수 크게 빠지도 않고 크게 올라 녹아나 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어떤 종목에 집중하냐. K짜장의 특화 종목이 점점 압축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들 종목들도 사실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쪽에 금리 인상에 실적단 안 나오고 뭐 인상, 삼상 이런 것들 매출단 안 나오고 적자 기업은 하지 마. 되돌림 바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매출단 나오고 이제 플랫폼 관련된 제가 거기서 딱 하나 여러분들 집중해 드리는 게 차바이텍입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갔죠. 맞아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더 갈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게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차백신 연구소 IPO가 이제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플랫폼. 그러면 차바이텍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플랫폼 관련주들입니다.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병원, 약국, 플랫폼 관련주. 네. 이 플랫폼 관련주를 오히려 하시는 게 스마트 헬스케어나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차바이텍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호텔과 병원을 플랫폼화 시켜서 전 세계 글로벌에서 중동 부자나 이런 데다가 갖다 얘기해서 고액으로 받고 한 10년 적게 해줍니다 하고 막 10억에서 몇십억 받아서 호텔에서 한 달간 있게 하고 싹 변화시키는 그게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비즈니스 툴이 1번부터 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법률이 바뀌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압축돼서 가는 게 더 가는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은 계속 박스에서 지그재그만 가고요. 이거를 빨리 판단해서 가는 말에 타는 전략이 집중할 전략이 더 네. 중요하지. 아 이제 이쪽이 갈 때가 됐어. 그거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 차별화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별로 좋진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요새 이제 뭐 DB하이텍이나 좀 BH나 차량용 반도체 조금 괜찮아요. 그 트레이딩 감각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세 중심은 삼성전자가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딱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요 8만 원 선을 딱 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에 8만 3천원에서 이미 꺾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5월 13일 저점 7만 8천원 요 실적이 나오는데 11조래도 발표되는데 외국인이 숏을 치면 이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는 435를 생명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435 지지 못하면요. 그러면 이건 하방 공격입니다. 그러면 바닥은 7월 말에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압축화 전략, 정부의 정책 연골고리 가는 게 더 간다. 그리고 대표성인 삼성전자는 롱숏에서 파생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종목이 됐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차별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